안녕하십니까. 마인드AI 대표 이정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마인드AI는 2018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입니다. AI에서도 심볼릭 패러다임이라는 분야에서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최초로 특허를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어를 이해하고 네네.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그 자연어를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엔진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허라는 게 그 양날의 검이에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테크놀로지를 노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커싱을 하는 거는 사실 CPU예요. 그러니까 추론을 할 수 있는 엔진을 갖고 있다는 거는 AI가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저희가 데이터 스트럭처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마인드 익스프레션이 이제 저희의 첫 커머셜 프로덕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AI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해서 네. 뭐 작든 크든 뭐 중간 사이즈든 굉장히 크든 상관없이 네네. 그냥 갖다가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심볼릭 패러다임이라는 그 AI의 한 영역은 그 도메인 상관없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느 분야에서 적용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그 이제 AI 그 딥러닝은 한계점에 벌써 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네. 하지만 거기서 가장 큰 맹점은 결과론적으로 그 결과값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계산을 빨리빨리 하는 거지 단순 계산으로 더 빨리 더 잘 뭐 확률 계산을 더 빨리 해서 이거는 사실 계산기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산업이 우리가 콜린 크라이프 분류해서 뭐 1차, 2차, 3차 분류와 관계없이 6차다 해서 융합이다 되면 자, 기존의 AI 같은 경우는 딥러닝 과정에서 그 관련 분야만 데이터만 훈련시켰지 사실 융합, 통합 과정에서는 다른 분야의 적용 가능성이 없으면 맞습니다. 굉장히 한계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마인드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독특해 보이는데요. 네네. 예, 그런 분야를 네네. 포텐셜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네. 멀고 이제 하나씩 디디면서 가야 되는데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어떤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예요. 그리고 이제 애답티브 러닝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 정보를 습득해서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트레이닝 없이. 네네네.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저희가 뭐 훈육을 할 때나 뭐 이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설명을 해 주잖아요. 왜 안 네네. 되는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은 뭐 몇천 번의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얘가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인공지능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어떨까?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도움뿐만 아니라요. 음. 저는 저 같은 사람은요 걱정도 됩니다. 네, 사람이 맞습니다. 뒷전에 물러날까 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네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의 AI for Good이라는 그 서미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AI가 좋은 일에만 쓰여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든 이제 단체인데 거기도 이제 스폰서를 하고 저희가 이제 멤버이기도 한데 초창기 멤버이기도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AI가 전기처럼 어느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democratization of AI라고 그래서 데이터하고 저희는 AI 엔진을 따로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AI가 이 데이터 풀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고 이 데이터는 이 AI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코시스템을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에 영화 터미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스카이넷이라고 이제 인류를 지배하는 기억납니다. AI가 나오는데 스카이넷을 어떻게 하면 안 만들 수 있나?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이토스였어요. 네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했는데 야 스카이넷 만들면 어떡해 라고 시작을 했는데 만들면 만들수록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틱스 보드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정환 대표님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임페리어가 제국 왕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네네. 그게 사실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블록체인에다 놨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저희 코파운더가 블록체인 쪽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네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소유할 수 있고 그게 마인드 회사의 소유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되면 그러면 네네네.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네. 안 되는 거거든요. 독점적이 맞습니다. 예, 예. 이전에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영화 제목을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가 연결이 돼서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춤추라면 춤추고 어머. 이런 이게 있어요. 그 핸드폰 가지고서 네네. 이게 여기에 뭐 칩들 다 끼워가지고 아, 그런 쪽의 네네. 영화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생각해서 혹시나 네. 이 너무 대표님이 위험하죠. 세계 제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데이터의 부분에 대한 공유하면 이렇게 특정 사람이 거의 독점하는 거에 따른 맞습니다. 세계를 지배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도메인 얘기 말씀을 네네.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옛날 도메인이냐 그러면 이런 쪽에 있을 거 있거든요. 네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도메인 뭐 이렇게 냈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걸 좀 말씀해 볼게요. 이 도메인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 좀 잠시 알고 요 질문을 좀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말하는 도메인은 네네. 사실 직역을 하면 분야예요, 그냥. 네네네. 그래서 그 뭐 딜리버리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호텔 레저베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 예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용실 네네. 예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컴패니언십 A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AI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분야에서 왜냐하면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처럼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네네.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분야에서 빨리 적용을 하고 쓰일 수 있느냐는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저희 목표는 엔진을 나중에는 오픈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 엔진을 갖고 스스로 따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네. 거죠. 예. 그래야지 사실 이노베이션은 계속 이어져요. 저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혁신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또 금방 도태되죠.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물론 이제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네. 이익을 내야 되지만 그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 테크놀로지를 갖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개발자들이 트위킹을 계속 해보면서 더 좋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오픈 날리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각도에서 아마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단을 간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해해 보니까 왜 도메인에 어그노스티크라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항상 쓰는지 네네. 요걸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거 네. 좀 시청자분 더 설명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도메인 애그노스틱하다는 네네. 거는 도메인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엔진이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항상 도메인 애그노스틱, 그다음에 랭귀지 애그노스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언어도 사실 자연어가 그 세계에 한 160개의 언어가 있는데 이제 많이 통용되는 그 160개의 언어를 넣어도 워킹이 될 수 있는 엔진이어야 돼요. 네. 이게 뭐 한국어에서만 되고 이거는 영어에서만 되고 그러면 사실 엔진이 플렉시빌리티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이면 그게 설사 컴퓨터 언어, 뭐 파이썬이 됐든 자바가 됐든 언어라도 이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넣을 수만 있으면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론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첫 프로젝트를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 여쭤본. 네네. 자, 이렇게 되면 디스토피아 분야, 사람이 꺼리는 분야 이런 분야도 이쪽 분야에서 빠르게 비즈니스 창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빠르게 인류의 편의성도 좀볼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렇죠. 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간단히 네.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저희의 꿈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메타 theoretics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인 저희 엔진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스스로 이론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과학자분들이 논문을 보고 새로운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이게 적용이 될지 여기서 이거랑 접합하면 어떻게 될지 여러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실험을 해보시는데 그거를 마인드가 스스로 많은 양의 이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론은 우리처럼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아날리시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정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게 사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몇십 년이 네네. 걸려서 만드는 이론들 그리고 하는 이제 실험들을 마인드가 그걸 훨씬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으면 그것보다 인류의 발전이 되는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태국의 그 빌라 마켓에 이번에 네네. 상업적 베이스로 처음 갔던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 같은 것은 시청자분이 특히 네. 이렇게 이제 자금을 이렇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네네. 그 반응 어땠습니까? 반응이 사실 선풍적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태국 출장을 마치고 왔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빌라마켓이 저희 거를 쓰면서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속도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6개월 동안 만들어야 됐던 거를 저희 걸로 이제 30분 안에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인력이나 이제 뭐 돈이나 네네. 시간이나 너무 절약을 할 수 있어서 그 혹시 태국에 네네. 자기네들이 이거를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출장을 가서 디스트리뷰션은 안 된다. 하지만 같이 만들자. 네네. 그래서 마인드AI 태국을 같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남아시아를 이제 같이 공략을 하기로. 왜냐면은 본인들도 저희 거를 써봐서 사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프로덕트가. 보완점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더 그 태국 마켓은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하면 이제 태국에 더 잘 먹힐지 UI, UX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같이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뭐 베트남 다 같이 진출을 이제 하기로 결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던 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그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금 네네.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네네. 조만간 그 이렇게 와서 현지도 가고 그러시는 걸로 네네, 이렇게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거 좀 네네. 잠시 소개해 줄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EXP라고 굉장히 큰 부동산 쪽에 이제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도 저희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커스터머 서비스 사티스팩션을 네네. 더 높일 수 있을지 그 AI를 이용해서 그 고객 응대를 훨씬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씩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베이스를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작은 회사이자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 아니면 네일숍 같은 경우는 저희는 트랜잭션 베이스이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그래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 작은 뭐 회사나 아니면은 작은 스스로 이제 요즘에는 개인 사업자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뭐 이쁜 용품들 팔고 네네. 하지만 거기서도 커스터머 서비스가 필요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AI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는 다 공짜로 나갑니다. 그래요? 네네. 이 젊은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높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가 저의 첫 인터뷰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프로덕트 만들기에 바빠서 사실 홍보나 뭐 마케팅이나 사실 스타트업이 마케팅 홍보 잘 할 수 없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네. 네. 이렇게 그 좋은 업체인데 또 이렇게 얼굴 보면 상당히 뭐
과거부터 어려움이 없었던 데인데 네. 없었던 거를 생각했는데요. 네. 회사가 좀 어려울 때도 있었다면요. 그럼요. 네네. 그 저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네네. 항상 네. 이렇게 순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다. 그것을 좀 그럼요. 해서 젊은 사람한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그 스타트업을 사실 하다 보면 네네.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심장이 덜컹덜컹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사실 팀원이에요. 팀원하고 어떤 멘토를 이제 모시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멘토들도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지만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팀. 사실 저희 팀원들은 6, 7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네. 16명이 월급도 7개월 동안 못 갖고 가고 같이 고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안 나갔어요. 한 명도 안 나가고 서로 같이 은행에서 이제 돈 빌려가면 대출 받아가면서 야, 너 얼마 필요해? 이번에 100만 원 필요해? 그럼 100만 원 빌려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17명이서 이제 굉장히 끈끈이 뭉쳤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생활을 해야 되고 가족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게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도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이 어려운 것도 헤쳐나가고 좋을 때는 또 이제 행복하게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끈기예요. 그 버티는 놈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거는 돈으로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긍정적인 생각과 정말 내가 믿는 그 비전에 대한 신뢰예요. 스스로가. 네네. 그걸 얼만큼 스스로가 믿고 버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일이 힘들거든요. 네네. 출장도 잦고. 근데 그거를 버틸 수 있고 때로는 돈도 못 벌고.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사실 같이 일하는 팀원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좋은 멘토 네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 네네. 근데 좋은 멘토에 대해서 아까 조시라는 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 코파운더 조 씨는 이제 네네. 저보다 이제 10살, 11살이 더 많죠. 근데 그분은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업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엑시트도 많이 하셨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싱귤라리티 유니버시티에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 서로 뭐가 이제 통한 거죠. 네네. 그래서 같이 미래를 꿈꾸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번 세계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합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조 씨는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깊게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AI 쪽에 깊게 관여를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만나는 지점이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AI는 미래 첨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조우를 한다면 네, 그래서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 놓을 수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야지 한 회사나 한 나라나 한 개인이 어떻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 씨가 연구를 하는 거고 저는 이 데이터를 모았을 때 AI가 어떻게 이거를 잘 쓸 수 있는지 네. 그거를 연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죠. 그런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거고 네. 지금까지 거의 10년을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뭐 맨날 싸우기는 합니다만 그 같이 신뢰를 하고 서로 믿음을 주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이 질문을 네네. 해드리는데요. 웬만한 기업인들한테는 잘 얘기하는데요. 제가 인터뷰 기간 중에 워낙 이렇게 우리 이 대표님이 생각하는 혁신 성장은 뭘까 하는 네네. 것을 더더욱 궁금했거든요. 인터뷰 네. 기간에.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혁신,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우선 프로덕트 면에서는 네네. 아까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빠르든지 네네. 아니면 더 잘 돌아가든지 네. 아니면은 뭐 돈을 더 덜 쓰게 한다든지 네네. 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얘네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회사 아니면 프로덕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이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어야 이제 그게 혁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방송 전에 저랑 공유점이 하나 있는데요. 폴란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폴란드가 뭐 특별히 연이 있습니까? 네. 아버지가 네네. 거기서 근무를 하셨어갖고요. 네네. 그래서 폴란드에서 바르샤바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죠. 폴란드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쪽에 아주 첨단 기술 같은 거 이런 많죠. 거는 뭐 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요. 아마 그런 제가 특별히 이걸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뭐든지 혁신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훈련이 되고 네네. 몸속에 체화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시청자분이라든가 이 방송을 보시는 VC 분들한테 뭐든지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사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한 단어로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뭐든지 아까 범용 표준화된 인공지능 네네. 바로 범용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특정 부분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를 하는 독점, 기술 독점에 절대군주가 나타나서 인간에게 오히려 굉장히 악하게 되는 기술이 인간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악하게 되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더 이렇게 이 분야의 아주 버스 무브 역할을 하시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한번 모실 정도로 아주 좀 이렇게 기업도 발전되고 임직원도 발전되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어떻게 자랑스러운 젊은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10년 진행하고 있습니다는 가장 많이 배우고 제 호기심을 채운 이런 제 개인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기심을 이렇게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배우셨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이라고 보여주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인드 AI 같은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성장해서 세계를 이렇게 세계 인류 기업이 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의 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 속에 국민 기업으로 성장해서 지금 세계 인류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인드 AI의 이정환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시청자분이 항상 옆에 있다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권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 다시 한번 좀 보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것을 이 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춰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말연시에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하면서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